왜 당신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봤을 것이다. 그럴 때 대부분은 운이 없다고 자주하거나 정보를 놓쳤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 당신이 시장을 해석하는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트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숨은 심리 흐름, 타이밍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이동평균선은 흔한 기술 지표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를 압축해 보여주는 시각적 언어다. 지금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축적된 흔적을 선 하나로 그려낸 것이다. 초보 투자자는 캔들의 색깔에 반응하고 뉴스에 흔들린다. 하지만 고수는 그런 변동성 속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선을 본다. 왜냐하면 이 선은 단기적인 작업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의 고점과 저점에 집착할 때 고수는 이동평균선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먼저 본다. 그 기울기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 단순한 관찰이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말은 결국 시장과의 타이밍이 엇갈렸다는 뜻이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점을 이제는 기억해야 한다. 이동평균선의 본질선이 말해주는 것들. 이동평균선을 처음 배울 때 대부분은 수학적으로 접근한다. 주가의 일정 기간 평균을 계산해 그 값을 선으로 그린 것. 단순한 개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동평균선은 단지 숫자의 평균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과 기억, 판단이 농축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선은 집단 심리의 흔적이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매수단과 기대심리, 물량의 무게감이 그 선에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동평균선을 볼 때 단순히 그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를 상상한다. 이 선이 꺾이기 시작할 때 그 위에서 버티던 매수자들은 흔들린다. 손절이 나올지, 물타기가 들어올지, 혹은 외면하고 떠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때 선의 움직임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시장 내부의 에너지 흐름을 드러내는 지도가 된다. 단순 이동평균선 SM에 이은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정적인 지도라면 지수 이동평균선 EM에 이은 최근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같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수들은 두 가지 선을 병행해서 해석한다. 과거를 요약하되 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동평균선은 계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의 창이다. 그 선이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시장의 진짜 표정을 마주할 수 있다. 기간별 이동평균선의 의미, 선의 길이가 전략을 결정한다. 모든 선은 단순히 이어진 점들의 연결일 뿐이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에서는 그 선의 길이가 성격을 결정한다. 5일선과 121선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같은 선이라도 어느 시간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된다. 5일선은 시장의 호흡이다. 하루하루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타 트레이더들의 심리와 속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5일선을 돌파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붙었다는 신호고, 이탈했다는 건 수급이 끊겼다는 경고다. 이 선 하나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단타 전략도 여기에 기반한다. 21선은 기관의 평균 단가다. 보통 월 단위의 흐름을 담는 이 선은 기관 투자자, 일부 외국인 자금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그래서 21선을 지지하고 있느냐, 깨고 있느냐가 이 종목에 대한 중기 수급이 남아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실전에서는 21선 회복 후 거래량 동반 상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61선은 방향성의 경계선이다. 3개월, 한 분기 정도의 평균을 반영하는 이 선은 상승장과 하락장의 중간 지점에서 의미가 커진다. 많은 종목들이 이 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만들거나 돌파 시 대세 상승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 선 위에 있는 종목과 아래에 있는 종목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 121선은 시장의 관성을 보여준다. 보통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들 혹은 가치주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기준점으로 삼는 선이다. 121선이 꺾이는 순간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 선이 고개를 들고 올라갈 때는 실적 개선이나 펀더멘털 회복이 반영되기 시작한 증거로 본다. 모든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수치의 요약이 아니다. 그 안에는 어떤 투자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장에 들어와 있는가가 숨어있다. 그래서 고수는 선의 교차보다 선 자체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려 한다. 선의 길이가 곧 시야의 길이기 때문이다. 일봉, 주봉, 월봉 이동평균선의 차이와 활용법. 시장에선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일봉은 시세를 보여주고 주봉은 추세를 보여주며 월봉은 방향을 결정한다. 같은 이동평균선이라도 어느 시간 프레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단기 신호를 보고 장기 결정을 내리거나 장기 흐름을 무시하고 단기 트레이딩에 뛰어드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일봉은 시장의 호흡이다. 하루하루의 전투가 펼쳐지는 단기 싸움터에서 이동평균선은 빠르게 움직이며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일봉 5일선이 이탈되는 순간 단타 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돌파되는 순간에는 단기 시세가 급등하기도 한다.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는 항상 일봉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반면 주봉은 시장의 흐름이다. 일봉에서 보이지 않던 방향이 주봉에서는 드러난다. 주봉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중이라면 일봉상의 눌림목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주봉 이동평균선이 꺾이기 시작하면 일봉상의 반등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한 주 단위의 시간은 시장의 평균 심리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월봉은 시장의 기조다. 단기적인 소음과 감정이 제거된 시간, 거대한 자금과 산업의 방향성이 반영되는 무대다. 월봉 20선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건 단순한 시세 이상으로 기업의 체력, 업황의 변곡점, 혹은 시장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 투자자, 기관, 연기금, 글로벌 자금은 대부분 월봉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한마디로 일봉은 기회, 주봉은 균형, 월봉은 확신이다. 진짜 고수들은 세 개의 차트를 함께 본다. 일봉에서 진입 타이밍을 찾고 주봉으로 추세를 확인하며 월봉에서 시장의 큰 그림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시간의 프레임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이동평균선을 진짜 도구로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다. 실전 전략 고수들은 이동평균선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론은 차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는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정해야 한다. 그 판단의 순간에 고수들은 이동평균선을 가장 먼저 꺼낸다. 그리고 거기서 추세의 흔들림, 매수세의 유입, 세력의 의도를 읽어낸다.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가 크로스 기법이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우리는 이를 골든 크로스라 부른다. 이는 단기 매수세가 장기 매도세를 이긴 신호로 해석되며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첫 경고음이 된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하락 추세의 시작을 경고한다. 하지만 고수는 단순히 선이 교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크로스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발생했는지를 본다. 박스권 돌파 구간인지, 거래량이 실린 돌파인지, 혹은 저항선 부근에서의 가짜 신호인지 모양보다 맥락을 우선시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이동평균선의 수렴 구간이다. 여러 이동평균선이 한 지점에 모일 때 그곳은 시장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자리다. 이 구간을 뚫고 위로 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빠르게 주가가 달린다. 그래서 고수는 이 정적의 구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여기에 거래량이 더해지면 더욱 강력해진다. 이동평균선 수렴, 거래량 폭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증거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뿐 아니라 스윙, 포지션 매매에도 자주 활용되는 시나리오다. 실전 차트에서도 이런 흐름은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는 2023년 중반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 거래량이 붙으며 급등을 시작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피트코인수의 기대감과 함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흐름을 만들었다. 결국 고수의 시선은 차트를 단순히 그림으로 보지 않는다. 선이 어떤 힘을 품고 있는지,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느끼려 한다. 이동평균선은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장의 숨결같은 존재다. 단타와 장기 투자 모두에게 필요한 이 선.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도구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만들어진다. 단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같은 선을 보고도 다른 결정을 내린다. 차이는 속도 그리고 관점이다. 단타 매매에서 이동평균선은 속도의 기준점이다. 5일선과 21선은 단타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매수 타이밍은 대개 이 선을 돌파하거나 지지하는 순간에 집중된다. 시세가 5일선을 이탈하자마자 손절하고 21선을 회복하는 순간 재진입하는 전략은 단타의 세계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특히 단타 매매자는 이격도를 자주 확인한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인데,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되돌림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래서 고수 단타로는 항상 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진입보다 이탈을 먼저 고려한다. 반면 장기 투자자에게 이동평균선은 신뢰의 기준이다. 61선이나 121선은 기업의 체력, 업황의 흐름, 장기적인 수급까지 반영된 선이다. 이 선이 꺾이고 있는 기업은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는 종목은 안정성과 성장성이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 투자자는 급등보다 꾸준함을 찾는다. 그들은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며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제갈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단기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않는 대신 장기적인 선이 꺾이는 순간에는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처럼 투자 스타일이 다르면 선에 기대는 방식도 달라진다. 단타는 선을 출발선으로 본다. 장투는 선을 기준선으로 본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같다.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고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동평균선을 본다. 어떤 스타일이든 이 선 없이는 투자라는 게임에서 중심을 잡기 어렵다. 선을 먼저 보는 사람, 시장을 지배한다. 시장은 매일 수많은 신호를 쏟아낸다. 뉴스는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고 차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흐름을 바꾼다. 그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길을 잃는다.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할까? 어떤 기준을 믿고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 경험이 쌓일수록, 실전에서 버텨본 사람일수록 복잡한 지표 대신 가장 단순한 것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언제나 이동평균선이다.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가격의 평균이 아니다. 그 선 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많은 감정과 판단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언제 들어왔고 어떤 가격에서 버티고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려 하는지가 그 선에 녹아있다. 고수들은 이 선을 기술적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이동평균선은 그들에게 차트를 해석하는 언어이고 시장 심리를 읽는 시선이며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다. 선의 방향을 본다. 선과의 거리, 선 사이의 간격, 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걸 통해 흐름을 읽고 판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린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동평균선은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검증된 기준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차트를 보기 전에 선을 먼저 보자. 그 선 위에 있는 사람만이 시장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인베스트 GPT는 당신이 시장을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채널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짜 관점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자. 굿바이.